네, 안녕하세요. 그린하우스입니다. 오늘은 광주광역시 서구 동천동에 있는 휴먼시안 아파트 왔습니다. 실제 오늘 이 현장은 전체적인 올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공사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창호라는 것을 미리 다 아시고 제작과 시공을 잘하는 업체, 꼼꼼한 업체를 본인이 스스로 찾아서 저희 업체라는 거 알고 이렇게 공사를 맡기시게 되는데요. 제가 들어가서 얼마나 공사를 잘하고 있는지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거실 확장된 창틀 하부 부분에 처지지 않게끔 썩지 않는 고인목으로 촘촘히 되어 있고, 창틀 측부는 스틸 브라켓으로 단단히 고정을 해서 강한 비바람과 태풍에도 견딜 수 있도록 시공이 되어 있네요. 하프창 창틀 하부도 처짐 방지에 고인목 시공 간격을 400mm 정도로 좁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폼이 시공된 거 안쪽에 빈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한번 직접 봐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다시피 안에 폼을 충기를 잘해서 빈 공간은 없도록, 빈 공간이 생기게 되면은 뭐 단열이라든지 특히 저런데 결로가 생기게 되면은 여러 가지 그 기능성이 면에서 다 떨어지는 거죠. 저희는 절대 겉만 이렇게 절대 바르지 않고 안에까지 깊이 넣어서 한 번 쏘고 한 번 더 쏘고 세 번까지 쏘아가지고 폼 자체가 제 기능을 발휘하고 단열 이런 게 문제 없도록 시공하는 것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창짝을 창틀에 안착 작업 중이네요. 창짝이 큰 거는 무게가 150kg가 넘지요. 둘이서 작업을 해야 합니다. 창짝 바깥면에 붙어있는 보양지를 필히 제거를 해 주셔야 되고, 미제거하게 되면 나중에 보양지가 거북이 등처럼 갈라지고 보기도 흉합니다. 그리고 창짝 하부에 장착되어 있는 롤러를 조절하는데, 롤러의 높이가 일정지 않을 시에는 현장에서 창짝을 안착한 후 1mm 오차도 없이 잡아줘야 하며, 창짝의 모에야가 창틀 레일을 잘 감싸고 있어 기밀성을 유지하며 창짝이 상부 창틀 레일의 걸림이 일정한 치수로 걸리게 됩니다. 실리콘을 바르기 전에 하는 프라이머를 도포하고 있습니다. 프라이머는 골조면에 작은 공국을 메꾸는 역할과 동시에 실리콘의 접착력을 높이고 오랜 기간 버티는데 한 몫을 차지합니다. 지금 예부 쪽 실리콘 작업을 하는 모습인데요. 창틀 예부 전용 실리콘계 실란트로 작업 중이네요. 창틀과 골조 사이 틈새에 폼으로 빈 공간이 없도록 촘촘히 쏘고 나서 실리콘을 바를 수 있는 두께를 사전에 확보해야 됩니다. 두께도 최소한 6mm에서 10mm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두께가 얇으면 오랜 시간을 버티지 못하고 터지게 되죠. 특히 바깥쪽은 바로 누수에 치명적입니다. 이렇게 안쪽도 두툼하게 쏘아서 2차적으로 누수가 되지 않도록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안쪽은 탄성 코팅이라든지 페인트 작업을 감안하셔서 우레탄 계열의 변성 실란트로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실리콘을 헤라로 면을 평탄하게 하고 창틀과 골조 사이에 틈새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스틸 브라켓으로 창틀을 고정할 시에는 스틸 브라켓의 결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필히 실리콘으로 철저하게 감싸는 작업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현재 이 고객님 댁은 자동 잠긴 장치 핸들로 장착이 되고 있습니다. 창짝이 외부, 그러니까 발코니는 되도록이면 도난 방지 기능이 있는 핸들로 장착하시기를 권하고요. 내부 쪽 안쪽 창문에는 그린하우스에서 고정 핸들을 무상으로 장착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창호 공사가 마무리되면 청소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공사가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저희가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지금 시간이 한 4시 한 10분 정도 됐는데 원데이 시공으로서 이렇게 공사를 하겠는데요. 특히 이제 이 집은 올 리모델링 중에 창호 부분만 오늘 공사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창을 한번 싹 둘러보면서 창이 시공이 얼마나 잘 됐는지 제가 점검하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코니 전용 확장형 이중창으로서 KC 뉴프라임 242 이중창입니다. 고기밀성 이중창이라는 얘기죠. 굉장히 이제 뷰가 좋은데 이 창은 지금 이제 1대 2대 1로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네요. 이 가운데에 창이 너무 크니까 갈라서 이렇게 내장문으로 해달라 하는 뭐 소비자들도 있는데 그런 창은 할 수가 없습니다. 발코니에서는 절대. 그 이유는 이 창과 창 사이의 어떤 결합이라든지 특히 기밀성, 그 다음에 내풍합 이런 부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절대 그런 자재 생산도 하지 않고 발코니는 1대 2대 1로서 내풍함을 견디는 창으로서만 제작이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특히 그런 창을 해달라고 하면은 이 내부형 창에 쓰고 있는 이런 자재를 써가지고 하는 업체들인데 그게 바로 이제 와이드빌 230이라는 내창용이 있습니다. 내부 안쪽에 쓰는 창을 갖다가 밖에다가 설치해가지고 내짝으로 갈라놓은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렇게 쓰게 되면 큰일 납니다. 전체적으로 여기 저 레이저 수직 수평기를 한번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거의 뭐 1mm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수직이 나오고 수평도 보면은 거의 1mm 오차도 없이 시공이 다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바로 이게 이중창은 이렇게 한 번 열면 안에 쪽 창이 딱 있고 두 번 열고 이렇게 이중창.
그 다음에 방충망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방충망도 블랙스택 코팅망으로 해서 아른거리지 않고 메쉬도 촘촘한 자재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하부 프레임이 이중창 같은 경우에는 넓다 보면은 잘못하면 이 안으로 꺼버질 수가 있어요. 꺼버지지 않게끔 시공하는 것도 노하우죠. 제가 한번 수평기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수평이 맞습니다. 수평이 정확하게 잘 맞게 시공이 되어 있네요. 밖에 외부 쪽에는 이 계단형으로 돼 가지고 물 빠진 배수 구조가 잘 되죠. 지금 이 중간에 보게 되면 이게 하나 턱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오버플로우죠. 이런 확장형 이중 전용창에서는 이런 오버플로우가 다 있습니다. 물론 없는 것도 있지요. 하지만 저희 그린하우스는 항상 이런 오버플로우 있는 걸로 이렇게 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이 기능성 면에서 특히 기밀성, 수밀성 면에서 훨씬 더 좋다는 얘기죠. 캡도 보이는데 이게 바로 MC 캡이라고 하죠. 쉽게 말하면은 기밀성을 갖다 한 번 더 보완을 해준 MC 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레일이 1차선, 2차선, 3차선, 4차선 구조로 되어 있죠. 1, 2차선은 외부 밖에 있는 창이 움직이는 레일이고 이 오버플로우를 가운데 중앙선이라고 보면은 중앙 분리대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안쪽에 3차선, 4차선이 내부 창이 움직이는 레일입니다. 그래서 이중창으로 한 번 열고 두 번 여는 이런 이중창 구조로 지금 이제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에 핸들도 자동 핸들로 해가지고 바깥쪽에는 그립으로 달아놨고 내부 쪽에는 손잡이 있는 걸로 이렇게 달아서 고객님이 사용하기 편하게끔. 유리는 B종의 노이, 그러니까 B종이면은 노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B종의. 그 다음에 AR, R군까지 투입된 24mm 단열 감봉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기밀성이라든지 단열성으로서는 1등급 창호입니다. 이 안에 거실에 냉방이라든지 난방을 충분히 이 창이 다 잡아준다는 얘기죠. 이 레일 부위에 물이 차가지고 잘 빠져야 되지 않습니까? 구멍을 뚫어놓고 있는데 이 바로 이게 물구멍입니다. 이 물구멍 사이로 이 문을 이렇게 닫았을 때에 벌레가 투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벌레가 투입이 되지 않게끔 캡을 갖다 씌워서 물이 빠지게끔 이런 캡으로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문을 닫았을 때에 모기라든지 이런 날벌레 이런 걸 투입을 시키지 못하게끔 우리가 철저하게 이렇게 막아서 시공이 됐고요. KC 단창의 발코니 전동창으로서 120mm도 있고 132mm도 있고 140mm가 있는데 여기는 140mm, 이게 발코니 전용 단창에서는 최고의 성능의 사양을 갖다가 설치했다는 얘기죠. 이 부위는 발코니를 확장하지 않는 부위이기 때문에 바로 얘가 안방에 여기 있습니다. 안방의 창은 기존의 창이 있는 거 그대로 살려놨는데 이 창도 보니까 굉장히 좀 성능이 좋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부분만 시공을 하게 됐는데 기존의 단열성 이런 부분을 갖다가 여기에서 잡아주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창문을 설치할 때 주 사용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시공업체에서 와가지고 실측하면서 창의 형태라든가 이런 걸 보고 기본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 같은 경우는 이 기본적인 이 침실의 분화문 자체가 좌측문을 사용하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좌측에 주 사용문을 두고 시공을 했습니다. 통풍이나 이런 게 직접적으로 바로 거실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시공을 한다는 얘기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 창은 KC140 발코니 전용 단창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시공할 때에 시공자들이 이 폭이 넓게 되면 하부를 갖다가 시공할 때 그렇게 크게 그냥 대충 맞추고 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절대 시공에서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창작이 떨어져요. 시공을 해놓은 걸 직접 한번 레이저 수직 스풍기로 이러면서 딱 띄워봤습니다. 거의 1mm 오차 없이 정확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이는 이런 캡, 이런 캡은 기본적으로 전창 다 이렇게 달아서 1중, 2중, 3중 이렇게 잡아주는 이런 기밀성 기제도 다 이렇게 설치를 했고 마찬가지 여기도 핸들도 자동 락으로 해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현관 전실도 마찬가지 발코니 전용 단창 140으로 시공이 됐고 뭐 창이 작다 해서 내부에 설치하는 와이드빌 118로 시공하는 사례들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되죠. 뭐 저렴하다 해서 그런 업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리고 이거 사용하는 문도 좌측으로 이렇게 주 사용문을 달아놨는데 저 외부 쪽에 보시면 바로 연통이 빠진 구멍이 있습니다. 연통에서 이 가스가 이 문을 열고 사게 되면 바로 들어올 수가 있겠죠. 주 사용문을 이쪽 문을 사용해서 이렇게 시공을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굉장히 그 시공하면서 주의해야 할 점도 많이 있었는데 우리 시공팀장님이 시공을 철저하게 이렇게 잘 해주셨네요. 지금 양쪽에 보면은 브라켓으로 양쪽 다 잡아가지고 딱 됐을 때 딱 때리게 되면은 이 창틀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흔들리게 되면은 여기 나중에 단열재 붙이고 섞어보도록 하게 되면 섞어보도하고 창틀하고 틈이 발생되게 된다는 얘기죠. 항상 기본적으로 이렇게 창틀이 튀어나온 이중창 시공할 때는 꼭 이런 스틸 브라켓을 대서 단단하게 잡아주고 이렇게 실리콘으로 딱 덮어서 결로가 생기는 것을 방지를 해줘야 됩니다.
다음에 여기다 그냥 단열 공사를 다 해서 마감을 하겠죠. 모든 창은 동일하게 이중창은 항상 창이 작다 해서 뭐 와이드빌 뭐 내부 용수는 이상공을 한다든가 외부에서는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외부가 매한 데는 항상 발코니 전용 창으로 창이 작든 크든 발코니 전용 창으로 써서 기밀성이라든가 단열성, 방음성 이런 걸 다 확보된 창으로서 시공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이제 다 한번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원데이 시공으로 마무리를 지었네요. 이렇게 공사를 맡기신 고객님들이 창호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 이런 걸 잘 모를 때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낭패를 보는 사례가 많은데 다행히도 이 고객님은 인테리어 공사하면서도 창호 부분만 별도로 빼가지고 창호를 전문으로 하는 저희 그린하우스 맡겨서 공사가 오늘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모든 게 완벽하게 마무리가 다 잘 됐습니다. 오늘 또 저희 그린하우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